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반 미국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네, 오늘 장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특히 조선주,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붙었고요. 사실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밀렸던 게 그동안 잘 갔던 종목군들이 네. 많이 밀렸죠. 그렇죠. 로봇주들이 사실 그 상승 견인을 했던 그런 종목군이었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 모양새로 이 코스닥이 약간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로봇뿐만 아니라 양자, AI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코스닥이 힘을 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다시 복귀해 볼까요? 네, 혜미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PI 경계감 속에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에 CPI가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는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조 3천억 조금 넘게 동반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올라주게 되면서 전략 후 강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아쉬운 게 2550선이라는 벽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계속 맞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2550선 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이고요. 0.37% 오르게 되면서 2548선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이거래일째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IT 투톱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함께 사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 쪽에서도 지금 매수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정도 물량을 덜어냈는데 이 안에서 조선과 방산 마찬가지로 좀 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부분이 기관 쪽에서 드디어 삼성전자 쪽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외국인 쪽에서는 샀는데 기관 쪽에서는 팔았다라는 특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 안에서 개인도 역시나 매도 우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약세를 보였고요. 아쉬웠던 게 오늘장 시가를 고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 초반이 좋았고 뒤로 갈수록 힘이 약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740선과 750선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오늘 저가가 742선이었고 오늘장 고가가 748선이었습니다. 거의 그 중간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서 745선에서 종가 마감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은 파는 형국이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장에서 2,200억 정도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었고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오늘도 출회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어제 많이 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외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팔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 이 종목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의 시각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알테오젠을 많이 담았던 반면 기관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팔았다라는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면밀하게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기자재 좋습니다.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묻어나는 쪽이 바로 조선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해야 되고요. 중국과 얽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모두 충족하는 게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 오늘장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종목군들 몇 개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단연 선두에 나선 게 바로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종목 어제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이 종목 어제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36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52주 신고가 35만 5천 원까지 터치하면서 그 부근까지 거의 다 다가갔습니다. 일단 종가는 15% 오르면서 35만 3천 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오션도 오늘장 신고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도 오늘 15%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72,900원에 마감했고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기자재도 함께 잘 따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시죠.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리게 되면서 방산주들까지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시스템 이 종목이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합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상한가는 살짝 풀렸습니다. 오늘의 신고가가 상한가였습니다. 32,850원이 오늘장 신고가였고요. 거기에서는 살짝 50원 빠지면서 32,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i3 시스템도 오늘장 상한가 가면서 52주 신고가 함께 경신했는데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64,400원에 6만 원 선 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모두 다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바로 전선과 전력 설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굴지 기업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점까지 수혜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장 단연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1%, 거의 12%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23만 8,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S도 장마치고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내일장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3,200원에 아주 강하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테마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름은 바로 피리오사 AI고요. 이 관련 종목군들이 강했습니다. 이 관련 피리오사 AI와 얽혀있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거의 다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4x4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업을 했던 경험이 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한가 6,350원에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창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까지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나우 아이비도 28%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409원에 아주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보시죠. 하나그룹주가 국내 대기업 그룹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시가총액이 무려 24조 원이 넘게 증가가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이나 방산, 이 굵직한 두 날개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시스템, 오늘장,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 제일 많이 동반이 됐고요. 한화까지도 16%, 37,700원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장주죠.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60만 원 선에서 70만 원 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메리츠 증권 71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 제시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일단 4.4% 오르면서 52만 원을 마감했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우리 은지 요원과 함께 시간의 종목군들도 체크해보시죠.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 실적과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움직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각각 4% 그리고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8% 증가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있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간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G 세계물산 그리고 동양 LS 일렉트릭이 눈에 띄는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도 LS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 이 메타가 피리오사 AI를 인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 이 피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도 그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상한가 안착하면서 9.91%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이 피리오사 AI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일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KT 알파 9.89%의 급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코스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방산업종, 특히 하나시스템과 151억 원의 방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간외에서 좋은 흐름으로 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24,400원 종가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캠트로닉스 8.58%, 한국전자인증까지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사실 하락했던 종목들로는 어제 장에서는 굉장히 잘 갈 것만 같았던 재건주들 빠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위원이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밸런스 매매 전략가 이창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에 대한 소문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렇게 시장을 잘 보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사실 주식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은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시장에 맞춰서 단타 매매가 유효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시장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어떻게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먹이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이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죠. 우리 멘토님께서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장 트릭 종목 저희가 하나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52주 신고가 3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35만 3천 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이 종목이 사실 이 종목 뭐 조선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지금 36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거의 단숨에 그 부근까지 왔어요. 우리 멘토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일단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35만 원 오늘 종가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단은 발표가 됐었고 1월 20일 날 또 시작이 됐었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트럼프가 동맹국과 같이 이제 조선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또 이슈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등록된 선박에 대한 대수가 무려 7,000대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등록된 선박 대수가 500대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하고 비교해보면은 무려 300배의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동맹국 한국과 일본과 같이 사업을 영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은 한 500대 정도가 되고 일본은 이제 700대 정도의 선박 대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한국과 일본과 같이 조선업을 영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관련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잘 공략해야 되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대중공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15%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15%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략해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매수 못했다면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선업 관련한 종목들은요. 주가나 가격적인 부담 아니면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은 내려놔야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고가 무려 3년치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인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이 해당하는 산업도 그렇고요. 너무나 지금 초호황기를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번 주에 삼성중공업 일단은 현대중공업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뭐 따로 뭐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을 잡아야겠지만 일단 이번 주엔 손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조선 관련한 종목들, 방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아가실 분들은 27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었죠. 그래서 분할 매수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할, 4분할 정도의 공략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의 포인트는 조선업을 여러분들 공략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을
언제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멘토님의 오늘장 트릭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저희가 4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이죠. 지금 조선이 가니까 기자재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STX 엔진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 26,50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25,500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중국 조선소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멘토님, 네. 기자재 중에서도 STX 엔진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STX와 같은 핵심 기자재 쪽은 이번 주에 대장주와 같이 이제 조선 대장주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STX 이제 종목명만 보게 되면 엔진이죠. 조선 우리가 선박 관련한 엔진도 STX 엔진 생산해주고 있지만은 방산 관련한 엔진도 또 생산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9 자주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이 이 STX 엔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흐름을 조선 기자재 쪽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가는 종목들만 갈 겁니다. 최근에 뭐 기자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가지 않았었던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힘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STX 엔진 같은 경우에서도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되는 약간은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자, 그 시가총액이 낮게 되면은 주가 등락폭도 상당히 좀 빠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15% 급등을 해줬었고, STX 엔진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 변동폭은 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시세 대응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시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셨다면은 이번 주에 단기 전략으로서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STX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혼자 매매하시면 바로 속락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신고가 자리인데 네.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신고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의미로 좀 보시면서 이번 주에 강력하게 조선 종목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바로 JMB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에 7,930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6,9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 단일가에서는 7,010원, 7,000원 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뭐 잘 나왔고요.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지금 묶이게 됩니다. 뭐 정밀 가공 부품 공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뭐 삼성전자하고도 함께 얽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저에게는 사실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긴 그쵸. 하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에 저도 생소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실적주는 사실 정해져 있죠. 반도체 종목 중에 뭐 산미 반도체든 아니면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55,0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이제 JMB라는 이런 중소형 반도체 종목을 봤을 때는 오늘 시세 탄력이 그래도 이제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이상의 시세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조선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종목 안에서 시세 탄력이 높은 종목들을 그래도 관심을 두실 필요는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낮아야겠죠. JMB가 고가 대비했을 때 무려 거의 한 70% 이상의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없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1월달, 2월달 수준에서 가격적인 부담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힌트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6개월간의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반년인데요. 반년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추세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기법 설명드릴 때 그 6개월에 대한 의미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 일단은 6개월의 매물대를 돌파한 JMB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좀 두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종가가 6,950원 정도가 되고요. 오늘 이제 고가가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가 되고 실제로 오늘 고가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 약간은 좀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약간 목표가를 한 10% 정도 잡고 좀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종목 안에서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좀 빠르게 시세 탄력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MB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신 게 단기 목표가 한 8,000원 정도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JMB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나우 아이비 볼게요.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상한가가 1,420원이었고요. 오늘 종가는 1,409원,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1,422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퓨리오사 AI 인수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창투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나우 아이비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멘토님.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정확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뭐 조선업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AI도 있고 지금 AI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연관성이 계속 짙게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VC 종목들, 이제 창투사 종목들이 오늘 이제 나우아이비도 거의 이제 28%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나우아이비가 인수한 기업이 이제 메타라는 미국 기업과 인수설이 엮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제 창투사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굳이 이런 종목보다 재료주 종목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조선업이나 방산 관련해서 기업적으로 좀 탄탄한 종목을 좀 공략하시면 어떠실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우아이비는요, 제가 일단은 오늘 뭐 히든 종목이랑 좀 성격이 좀 다르게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단타 종목으로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중에는 공부방에서 단기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 히든 종목으로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단기 스윙 같이 병행하실 분들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트릭 종목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다 보면 강해진다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 상황들을 잘 버티셨다면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멘토님께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요청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니까 함께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시간의 종목군들 몇 가지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자비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 본장에서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오늘 188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870원, 10원 살짝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2.25% 오르면서 191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잘 가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스인데 유리기판 공정 검사 장비를 상반기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묶였습니다. 멘토님, 네. 유리기판 관련 네. 종목들 시세가 계속 갈까요? 사실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를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좀 됐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올해 초까지 그리고 12월 달부터 생성이 됐었던 게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여기에 맞춰 수요가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넘겨가게 되면서 전력도 사실은 AI랑 연관이 되고 전력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AI 수요에 대해 맞춰서 여기서 이제 차세대 MLCC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에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한 결국에 이제 반도체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같은 궤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 자비츠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시간의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비스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시세 탄력 굉장히 좀 빠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주들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것은 세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선 쪽, 방산 쪽, 그리고 반도체 파생이 돼서 파생이 된 테마주들, AI, 전력,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리기판 쪽도 정리해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자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5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27% 이상의 본장에서 상승이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대로 만약에 자비스가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은 바로 속락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비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일장에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주들에 대한 키워드 나침판 정도로만 역할을 좀 보시고, 자비스가 떨어지면은 유리기판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다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서 나침판 정도로만 관망하시면서 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조선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뭐 유리기판 이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이고요. 유리기판 섹터에 나침반 정도로만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트릭 종목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바로 현대힘스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2950원 갔다가 22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2만 원 지키면서 마감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0.5% 오르면서 2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 기자재 전반적으로 다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선박 블록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역시나 실적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장도 움직임 보였습니다. 멘토님, 네. 아까 뭐 조선, 기자재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힘스도 좋게 보고 계신가요? 그쵸.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선 쪽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관련한 조선 기자재 종목들, 특히나,
현대그룹 안에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일단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대임스 빠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오늘 2만 원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번 주에 빠른 스윙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을 달성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현대임스도 고가 영역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대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시가총액이라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선 시가총액이 30조고 지금 현대임스는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세 탄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해서 약간 무거운 종목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임스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접근이 괜찮은 자리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공업을 공략하실 분들 이 같은 경우에서는 공략하시면 되시고요. 조선업을 공략하겠다. 근데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현대힘스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빠른 스윙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현대임스 눈여겨서 잘 보시길 바랄게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두꺼운 나무도 너무나도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가늘가늘한 갈대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꺾이지가 않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이 바람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시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가기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트렌디한 매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장중 내내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요. 저희가 체크해서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 멘토님과 함께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이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대시세 홈런을 노리는 홈런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뭐 주가도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근데 그 주가 안에서도 왜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 제일 여러분들 연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타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힌트로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빠르게 추세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오늘 기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름을 홈런 매매 기법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바로 이제 홈런이 나와줄 때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대시세를 노리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을 매수를 해주시면 되시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롱 티슈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하실 때는 딱 6개월간의
매물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홈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런선이 의미하는 것은 6개월간의 매물에 대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홈런선 세팅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일단은 2월 달은 이 홈런선 다 세팅하시면서 6개월간의 매물대를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에 맞춰서 트렌디한 매매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어롱 티슈즈라는 종목이고요. 홈런선 돌파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 11월 달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돌파 이후에 지금까지 등락률은 90% 이상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단타 매매를 추구를 하는지 스윙주를 추구하는지 요걸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단타 매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서는 중기 종목 또는 빠른 스윙 매매법이기 때문에 대시세를 노리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홈런선이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홈런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한 종목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6개월간의 매물대라고 하게 되면은 반년입니다. 반년이고,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야 그 6개월 반년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해주고 해주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상식이거든요. 상식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24년 12월 달에 포착을 드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7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 매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런 종목만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만 공략하시더라도 사실은 슈퍼개미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나도 같이 따라서 매수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부브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홈런선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홈런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두 다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6개월간의 매물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주식 투자 공략하실 때는요,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 한 종목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오늘 주가 그리고 어제까지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24년 1월 달 기준으로 어부버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률, 등락률은 50%가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개미는 달리 있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춰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 원칙에 맞춰서만 매매를 하신다면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홈런선입니다. 6개월간 매물대를 돌파 한 종목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2025년 여러분들의 계좌 다시 한번 역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 투자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뭐 사연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에 맞춰서 매물대를 돌파 한 종목만 매수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고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신호가 나와줬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했었던 상황이 바로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보면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25년입니다. 네, 25년 1월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집중 투자하셔서
이런 상승률, 이런 등락률을 50% 그대로 수익을 챙기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타 굳이 안 하셔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매일 한 종목 지금 단타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만 따라오셔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그리고 하루 내에 제가 승부 봐드리기 때문에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신호 받아보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 이런 대시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제가 홈런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의 매물대입니다. 이 홈런선은 여러분들이 2월 달에 꾸준하게 제가 원칙 말씀드릴 겁니다.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홈런선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6개월간의 매물대를 어떤 종목들이 돌파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 원칙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준비물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단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타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조건 검색기를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단타 버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네이밍을 제가 안타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14개의 수식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내용만 좀 오늘 습득하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 공부방에서 그 수식이 어떻게 넣는지 설명 다 받아보시고 일단 세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홈런선이랑 좀 다릅니다. 홈런선에 맞춰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맞춰서 단기 추세를 공략하는 종목을 필터링하는 조건 검색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종목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조건 검색 시기에 맞춰서 공략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한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 5일날 들어갔었던 종목이고요. 사면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매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매매하셨던 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로봇 관련한 테마주였었죠. 마찬가지로 이날 2월 5일날 포착이 되고 나서 그대로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빠른 매매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Y 스틸텍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달에 포착을 드리고 나서 테마주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기준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10% 이상의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타 매매도 이번 주 괜찮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테마주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도 이 조건 검색기 활용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양 MCK님이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1일 날 공략이 되고 나서 무려 등락률이 2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4%에 대한 등락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종목으로서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활용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안타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이 일목균형표가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기본적인 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14가지 조건 중에 히든 조건이 있거든요. 이 히든 보조지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식에 넣으시면서 빠른 매매 원하시는 분들 이 안타 조건 검색기까지 활용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홈런 매매 기법, 그리고 안타 검색식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안타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노린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검색식 받아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장 히든 종목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빠르게 네. 받아볼게요. 네, 오늘 일단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좀 받쳐주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 제가 이제 공략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사실은 조선 쪽이거든요. 조선 쪽 관련한 종목이고요.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조선기자재 안에서 보냉제 관련한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동성화인텍이 사실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동성화인텍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 조선 대장주들 흐름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 파생이 돼서 LNG 관련한 조선 기자재 종목인 이 동성화인텍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공략하실 분들은요, 다음날 시초가도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략 가능하되, 제가 오늘 목표가 제시해드리는 게 23,000원대 일단 첫 번째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은 뭐 19,000원대까지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세한 전략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 공부방에서 동성화인텍, 조선 기자재 종목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도 두 번째 종목도 준비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거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벌크선과 원유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제일 중요한 게 LNG 이 천연가스를 바다에서 시출을 해서 여기서 운반까지 원스톱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현재까지 이런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고 공략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은 5.9%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거의 동일하게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11조 정도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화 관련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한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요, 미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중국 기억하셔야 되시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업들은 실질적인 수주 잔고도 이미 쌓여 있지만은 여기에 불을 끼얹었었던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국이 한국과 같이 조선업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고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높아져도 이번 주는 강한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공략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예비로 하나 더 준비하셨잖아요. 네. 혹시 빠르게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바닥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든 현대중공업 말씀드렸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2,000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바닥권을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업 종목들이 너무나 가격적인 부담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바닥권 종목들도 그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되시겠고, 전기 전력업종 공략하실 분들은 반도체에서 파생이 돼서
지금 전력, 전기 업종들도 실질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편안하게 실적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화전기 만약에 여러분들 공략하실 분들은요, 단기적인 추세 상승 보시면서 5만 원대 목표가 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히든 종목은 모두 3가지가 있었는데요.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 삼화전기였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에도 꺾이지 않고 조금씩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트렌디한 매매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